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수함 함장 얘기 좀 할까 합니다.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정 유학 갔을 때 그 계급이 중령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가 40살. 근데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에서 온 장교들은 나이가 어려요. 대위도 있고 코참 대위, 그다음에 소령 이렇게 포함됐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왜 너희들은 잠수 함장들 나이가 이렇게 젊냐 물어보니까 파이팅 스피릿이 필요하다. 늙으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대. 저는 41살에 잠수 함장이 됐어요. 3년 4개월 했으니까 44살에 잠수함을 내렸어요. 함장 마치고. 지금 우리 한국의 잠수 함장들도 아마 40살에서 47, 8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잠수 함장들 나이가. 그래서 비교적 함장들 나이가 많고 미국이나 이 서구권의 잠수 함장들보다는 그레이드가 높아요. 네덜란드 잠수함도 2,800톤인데 거기는 소령이 함장이에요. 소령이. 근데 우리는 지금 1,200톤짜리는 중령이고 1,800톤, 3,000톤짜리는 참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핵 추진 잠수함이잖아요. 다 거기는 중령, 소령 이렇게 합니다. 이게 2차 대전, 1, 2차 대전 거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1, 2차 대전 때는 하도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판단력, 도전정신, 적진에 뛰어드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으면 잘 못해요. 나이 들으면 주춤하고 다시 고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이 잠수함전은 그야말로 패기에 찬 젊은이들의 무용담이다. It's young man's game 이런 얘기가 전사에 나와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35세 함장 나이가. 미국은 초기에는 40세로 했어요. 근데 미국은 태평양전이 진행되면서 함장 도태율이 30%였어요. 30% 갈았다고. 이 함장들이 공격하는 걸 주춤주춤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장을 갈아야 되겠다. 나이가 많아서 그랬다. 35세로. 태평양전 말기에는 35세로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함장 나이가 제일 적은데 왜냐하면 독일은 뭐 2차 대전 때만 해도 잠수함 753척이 깔아앉았어요. 침몰됐다고. 그러니까 함장 소요가 많잖아요. 함장 교육시켜서 내보내기 바쁘다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애국심이 과도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뭐 자원자가 넘쳤어요. 10중 8구는 나가면 죽는다는 알면서 불구하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5세였대. 25세 평균이. 그런데 1944년도에 U955라는 배 U부트에는 한스 헤스라는 사람은 21살 기록이잖아요. 기록.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났는데 함장을 하니까 2차 대전 때 이제 잠수함이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 전쟁의 전투가 가장 활발했죠. 잠수함 전투하면은 대서양 전투를 많이 떠올려요. 그런데 대서양은 위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 않아요. 태평양에는 이 위도가 낮기 때문에 적도 쪽에는 엄청 덥다고. 그래서 전투 환경이 틀려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잠수함은 좀 호텔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나 영국 잠수함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 잠수함에 에어컨이 있었다고. 왜? 에어컨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전투하다 보면 막 그 몇 시간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적도 쪽이기 때문에 엄청 온도가 올라가네. 어떤 게 37도까지 올라가. 사람 온도가 36.5도인데 정말로 덥죠. 전투 환경이. 그다음에 습도가 올라가. 그래서 습도는 거의 100%. 응결수가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어컨을 설치하니까 장비가 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좀 럭셔리하다 그 당시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은 침대도 2개 가지고 3명이 쓰는 핫벙킹. 침대보도 물이 부족하니까 침대보도 교환하기 힘들어요. 빨기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목욕도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손발만 씻고 이렇게 자는 경우에 그게 뭐 냄새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악취, 그 다음에 요리하고, 그 다음에 기름 냄새, 이런 건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엄청 났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까지 그 잠수함들은 건조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거, 대변, 소변 이런 것들을 배출해야 되잖아, 밖으로. 잠수함에는 오물과 오수가 있어요. 오물은 우리가 밥 먹고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압축시켜 버리는 거고, 오수에는 2가지가 있어요. 밥 먹고 이렇게 뭐 청소하는 이런 그거를 그냥 일반 오수라 하고,
그다음에 대변 소변은 유생수 그래 유생수.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관했다가 버리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10m 들어가면 1기압이 2기압 뛰는데 그러면은 밖에보다 기압이 낮으면 배출할 수가 없어요. 70피트, 23m 이상 들어가면은 배출이 안 됐대요. 그 소변, 대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뭐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쭉 쌓여가지고 이제 뭐 환경이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뭐 배가 작으니까 수상 전투함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채소, 과일 이런 것도 뭐 일주일이면 다 바닥나고 그래서 신선한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잠수함은 통상 3D 현상의 대표적인 근무지다 이러잖아요. dirty, dangerous, difficult. 그런데 그래서 잠수함은 일반 수상 전투함에 비해서 보런티어, 자원자 우선이에요. 이건 동서고금 다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잠수함도 처음엔 그랬어요. 인기가 좋았어요. 독일에 처음 가져왔을 때. 그러나 이제 이 dangerous, difficult, dirty가 소문이 나니까 이제 서서히 지원자가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부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고액 수당이 많았어요. 잠수함은. 지금도 미국의 핵추인 잠수함 수당은 엄청 많아요. 제일 1등이라고 1등. 한국에도 잠수함 수당은 많은 편인데 전투기 조종사보다는 적어요. 함장 진출 기간이 짧아. 또 그 당시에는 왜냐면 2000년대는 함장이 자주 교체되니까 함장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진급을 보장했어요. 그런 전통이 돼서 요즘도 미국 잠수함 승조원 출신들은 진급이 잘 됐어요. 미국 해군에 사성 장군이 9명 정도 돼요. 포스타가. 근데 그 중에서 한 4 내지 5명은 잠수함 출신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줘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전하고 싶은 하나의 모티브가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의 퀸터프린이나 셰프케, 크레츠머 이런 사람들은 유보트 영웅이라고 해요. 유보트 영웅. 이런 사람들은 유보트 영웅들은 거의 다 바다에서 죽었어요. 전투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은 포스터 그려놓고 나도 퀸터프린 같이 되자. 퀸터프린은 독일에서 배를 몰고 가서 그 영국의 스카파플로 그 항구에 들어가서 격침시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히틀러가 막 카퍼레 내주고 악수하고 훈장 주고 그랬다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미국의 게런틴 중에 이 사람은 미국의 해군 총장이 됐어요. 해군 참모총장. 이 사람도 왜 잠수함에 도전했느냐. 그러더니 나는 무료한 매일 반복되는 그 전투함 생활은 무료하다. 그래서 인간적 유대과 관계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 좋아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러니 도전의식이 상당히 센 거죠. 그 다음에 영국의 그 해군 중장으로 전역한 맥 고치경도 수상 전투함에 왜 진급이 빠르다. 그 다음에 함장도 빨리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스운 게 결혼을 시기에 돈이 좀 부족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잠수함이 수당이 제일 많더라. 그래서 잠수함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은 나라를 위해서 죽자. 뭐 이런 게 굉장히 뭐 지나친 애국심 많잖아요. 우수한 사람 강제로 뭐 끌어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이 잠수함 함장 2차 대전까지 나이가 적은 이유는 전투하다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없는 걸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정식 그 다음에 수당 진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한국 해군도 1992년부터 잠수함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똑똑하고 비교적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갈수록 이제 뭐 3D 환경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요즘은 지원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강제 sak출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잠수함 함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도 그런 전사를 쭉 보고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지원자가 부족하냐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그 인센티브 이런 걸 잘 줌으로써 해서 유도책을 잘 발휘해야 좋은 함장들이 오고 사고도 안 난다. 잠수함은 복잡한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장이 잘하면 다 살고 함장이 잘못하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잠수함 함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잠수함 함장들이 나이가 젊냐. 이건 전사를 보면 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